이 자본주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본주의에서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자본주의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자금력, 하나는 기업가 정신, 경영 능력을 딜리버하는 중간 매니저, 기하급수적인 실무 능력, 이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영원히 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행위가 필요한데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문제에서, 그게 커리어에서의 어떤 전략이고, 돈만 가지고 인생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젊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동 원리가 무엇이고,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개인의 커리어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고요.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짜고짜 이제 차트인 것 같은데요. 이 차트가 뭐냐면요, 리얼 GDP per capita, 그러니까 인구당 실질 GDP의 차트를 기원 직후부터 지난 2000년간의 인당 GDP 차트를 그렸어요. 로그 차트로 그린 거죠. 인당 GDP가 어느 정도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한 1300년대 경에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이 한 번 정도 나타납니다. 이때가 소위 이제 흑사병, 블랙데스 시절이죠. 유럽 인구의 한 30% 정도가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변혁들이 이뤄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다가 1700년, 1800년 경부터 인당 GDP의 어떤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운 산업혁명이 그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GDP의 폭발적 상승이 이뤄질까를 이제 역사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1500년대 경에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던 최대의 에너지가 소를 끌고 말을 끌고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석탄, 석유 같은 게 발견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 다음에 전기도 발명됐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처음 제시하신 분의 슌페터 박사한테 1930년도에 얘기한 건데, 저 어마어마한 상승량은 전부 기업가들이 발생하면서 나왔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재밌죠? 그전에는 창업가, 기업가라는 직업 자체가 없던 시절이 있었죠. 직접 발명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업, 발명,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한 무리의 군중이 새로 생겨났다. 20세기, 21세기의 어마어마한 발전은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를 슌페터 교수님이 가장 먼저 하십니다. 슌페터 박사 다음에 이제 알프레드 챈들러라는 교수가 이제 하버드 교수셨는데, 60, 70년대 이런 이론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담 스미스의 인비지블 핸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었다면, 여기는 비지블 핸드라는 게 존재한다. 슌페터 박사의 기업가 정신에 공감하고, 더 중요하게는 창업과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본 시장의 분할,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을 하는 창업가도 자본가도 아닌 중간 관리자들이 나타나면서 MBA에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이 기하급수적인 힘을 이용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문과 어떤 하나의 기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게 우리가 대학생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영학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1500년대경을 생각해보면, 장인이 됐건 은행이 됐건 어떤 기업이 됐건 본인이 가진 돈으로 본인이 만든 기술이나 발명품을 가지고 본인이 가게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장인들은 보통 조수를 데리고 있는 한 2-3명 정도의 사업체였었고요. 은행이라고 해도 돈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가족끼리 운영하던 체제였었죠.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자본은 따로 놀 수 있게 되고, 발명가, 기업가 정신은 돈을 빌려서 직접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기업가만으로 회사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중간 관리자들이 수없이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이 세 박자가 맞춰지면서 저런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미국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으로 대변되는 이 자본주의, 기업가가 날아다닐 수 있고 자본가가 약간 뒤로 물러서고 화이트 칼라의 일종인 관리자들이 엄청나게 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기업가 정신도 찬양해야 되고, 워런 버핏이 늘 한 얘기가 매니지가 잘 되고 있는 회사인지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본가로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더 효율적일지, 어디에 적은 자금이어도
맡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세 박자가 함께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라고 알프레드 D. 챈들러 주니어 교수가 말씀하신 이론인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자금력, 예전에는 가문에서만 들고 있던 자금력, 하나는 기업가 정신, 벤처 정신, 도전 정신, 창업가 정신 같은 것들이 큰 이제 효율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 위에 경영 능력을 딜리버하는 이 중간 매니저, 중간 관리자라는 하나의 계층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세상을 20세기를 급격하게 바꿔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21세기에 유난한 것은 약간 기하급수적인 실무 능력 같은 것들도 가능해졌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클라우드나 코딩 등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죠. 21세기 들어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이 되면서 한 사람의 창의성,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능력,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100배 혹은 1000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게 기하급수적인 실무 능력이 담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혹은 자본주의에서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자본주의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하급수적인 실무 능력을 갖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네 가지 능력이 구분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혹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화이트 칼라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모종의 중간 관리자가 되거나 아니면 극도의 프로페셔널한 기하급수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양갈래로 들어서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통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중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영원히 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두 가지 정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썩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데, 그게 커리어에서의 어떤 전략이고 테크트리가 아닌가 싶어요. 좀 살펴보면 실무 능력을 토대로 30세 후반 정도에 이제 뭐 과장, 팀장을 달면서 조금씩 경영과 리더십을 배워 나가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커리어 패스가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직접 창업형 커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돈이 좀 모이고 있으면은 음식점을 한다, 아니면 커피숍을 차린다 등을 하는 아주 익숙한 코스 있죠.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조합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스타트업형 커리어도 있어요. 스타트업형 커리어는 사실 자금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엄청난 실무 능력을 토대로 창업을 하시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업계에서는 굳이 1등이 아니었어도 일종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토대로 창업을 시작하고 뼈대를 세우는 거죠. 경영 능력이 약간 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이 만든 것이 뼈대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력은 일종의 핏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 능력이 주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노동 혹은 기계들은 살에 해당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어떤 케이스에 속해 있는지를 보니까 제가 뭐 자금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어마어마한 코딩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회사를 만들어 가면서 저도 이제 경영자로서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저에게는 어떤 커리어 패스상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조합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완전히 이제 슈퍼스타 실무자형 커리어로만 100% 승부할 수도 있겠죠. 혼자서 수십억의 인센티브를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PB분들이 뭐 50억 받으신 분, 40억 받으신 분들이 나왔는데, 경영 능력 없이 자신의 어떤 재주, 영업 능력만으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도 존재하겠죠. 굉장히 보기 드물고 어려운 이제 케이스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옵션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순수 자본가형 커리어도 있어요.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죠. 부동산을 사고 뭐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냥 투자로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저희 팀원들한테 이제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 중 두 가지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되고, 보통 이런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오게 되면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거나 조금 더 많은 리스크를 жил어지고 경영 능력을 빨리 더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최고의 무형자산적인 기회이다. 그러니까 실무 능력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스페셜리스트로 사시는 분들도 스타트업에서 당연히 제 대우를 받겠지만, 사실 약간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도전을 하게 됐을 때 하나는 반드시 얻어가야 된다. 그게 자금력은 쉽지 않겠죠. 그냥 회사를 다니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안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자기 실무 능력을 키우면서 그 돈을 사실은 재테크를 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투자 방법론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자금력을 배워가는 단계, 50대, 60대에 이르러서 자기 돈을 굴릴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쓴 부의 확장이라는 책에서도 강조하고 싶었던 게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문제에서 돈만 가지고 인생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배워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실무를 열심히 키우면서 실무 자체를 이제 지겨워하지 마시고 나의 무형자산들을, 나의 스킬셋들을 어느 정도의 자금력으로 바꾸는 데 쓰시고 그 다음에 틈틈이 10년, 20년의 계획을 짜셔서 그간 큰 돈을 벌지 않으셔도 돼요.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 자체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실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만의 계획,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Please remember what I said about magic. Remember